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현 운용력입니다. 자,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제가 좀 쉬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5월, 다음 주부터는 또 중순에 접어들어요. 지난 4월달 시장 되돌아보면 상당히 변동성은 컸지만은 결국은 월봉으로서는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3%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6.6%인가 올랐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4월 달은 주식 비중 확대의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죠. 4월 초에 주가 급락할 때 공포의 주식을 사라 그랬고, 한때 228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거의 이제 2600포인트를 도달을 임박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도 아직도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시장, 거의 우리 시장 자체가 2021년도 6월 달에 3316포인트 고점을 찍은 이후로 거의 4년 가까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되든 간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금을 가지고 또 주식에 밖에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시고 주식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늘 또 제 방송을 들으시면 왜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요,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현재 1분기 실적이 이제 한창 발표가 좀 되고 있죠. 거의 이제 코스피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진행이 좀 됐습니다. 종목수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 한 20%도 채 안 되는 쪽인데 20% 조금 넘어간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은 아직 10%도 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코스피 시장의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은 가이던스가 없는 상태고,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모르는 상태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음 주 정도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점검해 보면, 향후에 특히 이제 1분기 시장 자체가 연간 실적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실적에 따라 가지고 주도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3월 말에 공매도가 시행된 이후로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하는 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체크 못 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1분기 실적 리뷰 및 실적 호전 관심 종목, 투자 유망 종목 위주로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영원한 테마예요. 당장 실적이 발표가 되지, 실적이 반영이 주가에 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결국은 그 실적 부분 자체가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간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해서 1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은 종목이요.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집니다. 왜? 특히 작년도에 좋아졌던 종목들은 올해도 좋아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엄청 안 좋았고 세계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졌던 종목들은 올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특히 1분기 때 좋아졌으면 1분기 때 상당히 안 좋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럼 2분기, 3분기 때 좋아요. 1분기 실적을 참고하면 대체적으로 올해 연말 실적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현재 지금 이제 낙폭과대 반등 마무리됐잖아요. 제가 종합주가지수 2,53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라고 했으니까 이제 낙폭과대 반등 끝났어요. 실적 중심의 차별화 장세입니다. 낙폭과대는 낙폭과대를 끝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좀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즉 이제부터는 실적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된다. 실적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실적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느냐? 일단 실적, 현재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분기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밸류도 봐야 되죠. 밸류도 봐야 되죠. 근데 대표적으로 밸류,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은 실적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 대비해서. 근데 밸류가 높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 못 가잖아요.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그리고 중요한 자체는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2분기, 3분기에 올해 내지는 내년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면 금상첨화죠. 이런 또 내용, 이런 쪽에 이제 종목 선정을 포인트를 좀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따 마지막에 실적 관련 종목 몇 종목을 좀 치료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분기 실적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1분기 실적 현재까지 대체로 실적들이 무난하게 발표가 좀 되고 있어요. 앞서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자 먼저 제가 표를 좀 잡아주시면요. 저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때 자 끝나자마자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날짜별로 쭉 제가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제요. 오늘 끝난 종목까지 오늘 제가 이거 원고 보내놓고 끝난 종목 3시, 5시까지 발표된 실적들 다 정리를 한 겁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보시면 이게 코스피거든요. 대체적으로 161개 종목이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가 좀 됐어요. 오늘까지. 오늘 맨 마지막에 5시 정도 발표된 기업이 고려아연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161개 종목 중에서 대충 보니까 110종목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 내지는 부합을 했고요. 나머지 한 50여 개 종목은 예상 실적을 하회를 했다.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계산해 보니까 약 60한, 어제까지는 62.1%였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약 67% 정도가 예상 실적을 상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5조 4천억인데 현재 발표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9조 7천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7% 정도 영업이익 기준에서 상회를 한 거고요. 단기순이익은 시장의 컨센이 25조 8천억인데 현재 약 30조 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은 10% 정도를 상회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결과죠. 제가 2주 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시간대 제가 실적 발표 그때 4월 25일까지인가요? 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야 실적 1분기 실적 그때까지 발표된 기업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당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10종목 중에서 거의 9종목이 실적이 좋았거든요. 초기에 위에 발표된 종목들. 근데 지난주라든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이 약간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약간 종목수로 따지면 90%대에서 약 70% 정도까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64조 7천억, 작년 대비해서 약 12.4% 정도 증가할 거란 전망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괜찮은 업종을 보면 IT, 은행, 증권,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건강관리가 좋게 나왔고요. 반면에 부진한 쪽은 건설하고 자동차 업종이 현재까지 제가 체크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부진한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끝난 종목들 좀 몇몇 특징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끝난 종목 중에서 실적이 발표된 종목 중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CS 윈드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오늘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본래 971억이었잖아요. 근데 1252억 발표가 됐어요. 이 중소형 회사가 1분기에 무려 1252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세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30%인데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12% 정도 급등을 했고요. 예, 급등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LIG 넥슨 방산주죠. 방산주도 오늘 그 실적 발표, LIG 넥슨 발표가 좀 됐는데,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648억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발표했어요? 1136억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무려 75.3%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방산주야 대체적으로 실적 컨센이 계속 올라갔고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은 엄청 지난 그 4분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이번 분기는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슨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로봇주 이거 보면서 로봇주 아직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회사가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69억인데 121억 적자가 났어요.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은 28억, 가이던스 28억 적자인데 94억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는 회사들은 초기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거죠. 작년 4분기와 전분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작년 4분기하고도 비교해도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났고 작년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이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협동 로봇의 대표적인 종목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협동 로봇은 그래도 초기에 이런 성장하는 회사들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는 뭐예요? 매출액은 증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도 증가되지 오히려 반토막 난 상태에서 적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다른 여타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로봇주는 2월달 이후부터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뭐 이런 특징이 오늘 발표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장막판에 발표된 고려아인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1,823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 2,713억 발표가 되면서 서프라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실적들은 현재까지 무난하게 발표가 좀 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업종별로 제가 딱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업종 내에서 실적이 대체로 좋게 나온 종목들, 은행들은 대체로 다 좋게 나왔고요. KB금융 뭐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때는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특히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좀 적립이 좀 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대체적으로 은행주는 아마 우리금융만 예상 실적을 하회했던 거하고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증권주가 요즘 소리 소문 없이 잘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증권주도 오늘 NH투자증권 예상 실적을 약간 소폭 증권주라든가 금융주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을 좀 보고 하셔야 돼요. 다른 제조업체라든가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이 좀 보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실적이 좋은지 나쁘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발표된 미래에셋 증권도 대체적으로 예상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좋게 나왔지만은 대체로 다른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하게 나왔다.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주도 현대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골딩스 가이던스 대비해서 소폭 상해.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앞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기아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 다 워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지금 관세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동차는 여전히 부진하죠.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SOE를 중심으로 한 SK 이노베이션 적자가 좀 늘어났고, LG화학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지만은 앞서 LG화학 실적 좋게 나온 것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S&P 적용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 자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가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지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이 무려 가이던스가 2,627억이었는데 4,337억 발표가 좀 됐으니까 서프라이즈하게 좀 발표가 좀 됐죠. 반면에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만 약간 실적이 좀 부진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발표가 좀 된 것 같고, 상사 회사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현대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좀 된 것 같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좋게 나왔고,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적자를 예상했는데 약간 흑자 전환했고, 부품 쪽에서는 삼성전기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LG이노텍은 예상 실적을 상회를 했고, 배터리 회사들은 LG에너지솔루션 앞서 얘기했다시피 S&P 적용이 좀 예상보다 높게 반영이 좀 되면서 시적 예상 실적을 크게 상회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S&P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S&P가 AMPC죠. AMPC 생산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때문에 좋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류회사인 FNF도 약간 예상 실적 상회한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근데 왜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삼성 SI는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컨센이 3,569억이 컨센이었는데 무려 4,867억이 나왔잖아요. 엄청 이런 정도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자체가 밸류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볼 때 밸류 자체가 싸냐 비싸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실적이 사전에 반영이 됐느냐 안 반영인가를 좀 보셔야 좀 되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예상치 약간 상회를 했고, 면세점제 호텔시는 약간 적자가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개 섹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IT 대형주하고, 그 다음에 실적 호전,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조선주,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실적과 함께 올해 실적이 발표가 됐으면 올해 연간 실적도 조정이 되죠. 그에 따라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주가의 어떤 밸류션이 결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근거해가지고 수정된 각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주요 종목들에 대한 밸류를 체크해드리고, 박준영 운용력이 보는 개인 의견과 함께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IT 대형주들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X 세미콘, DB 하이텍 실적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보시면 다 실적 예상 실적 상해죠. 삼성전기만 예상치 부합이에요. 부합입니다. 그 다음에 DB 하이텍이 평상시보다 일찍 실적 발표했는데 이 종목만 예상 실적을 하회네요. 삼성전자 실적은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 6조 6천억이었는데 7조 4천억 좀 나왔고, LG 디스플레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307억 적자를 예상했는데 335억 흑자 전환을 했어요. 삼성전기는 부합을 했고, 부품 쪽에서는 중소형 종목 쪽에 해당되는 LX 세미컴이 가이던스가 341억인데 597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발표가 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들 발표된 실적들을 근거로 가지고 IT 대형주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주요 종목들을 좀 표를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제가 이 시간대 자주 비교해 드리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가 훨씬 뛰어나다. 삼성전자가 5% 갈 때 SK 하이닉스는 최소한 10%, 2배 정도 더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가 덜 떨어지고 SK 하이닉스가 약간 변동성이 나왔다. 만약 주가가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5%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는 5% 내지는 15% 올라간다. 현재 흐름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앞서 뭐예요? 지금은 낙폭 과대 반등이 아니고 이제 차별화 양세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갑니다. 어제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보면 막판에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종목들이 밀렸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성장성 지표로 본다 한다면 그렇죠? ROE 지표를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ROE 수익률이 8.0인데 SK 하이닉스는 33.7%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는 40% 올라가야지 기본적 분석상 밸류가 맞는 겁니다. 다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또 밸류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가 20% 올라갑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PER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4.7배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이 11.4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PBR이 낮기 때문에 주가 하방이 제한적이고 ROE 지표가 낮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본다 한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가 높고요. 다만 나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저는 절대적으로 원금 확보가 더 중요하다. 수익보다는 그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투자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 자체는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다든가 그 매출액 증가분을 좀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매출액 증가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작년도에 올해 320조 원 매출인데 내년도 이제 338조 원 정도 매출 증가하니까. 그다음에 삼성전기를 살 거냐, LG 이노텍을 살 거냐. 제가 이제 그걸 비교하려고 함께 정했는데 한 화면에 나와야지 비교가 좀 되는데. 두 개를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삼성전기를 살 거냐, LG 이노텍을 살 거냐. 지금도 LG 이노텍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LG 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모멘텀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쪽인데 매출액 단위로 보면 벌써 어때요? 삼성전기의 매출액이 1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올해 8,700억입니다. PER 13.1배입니다. 시가총액을 보세요. 주가는 제가 주가 상대 가치를 비교할 때는 뭐예요? 시가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357조 원, SK 하이닉스 140조 원. 이익 단위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올해 32조 원 이익 나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30조 원 이익 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올해로 따지면 이익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몇 배 비쌉니까? 거의 2.5배 정도 비싸죠. 그렇죠? 139조 원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SK 하이닉스가 주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시가총액 8조 8천억입니다. 자, 매출액 11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화면에 LG노텍이 있는데 LG노텍 있죠? LG노텍의 매출액 단위가 LG노텍의 매출액이 얼마예요? 21조 원입니다. 삼성전기보다 매출액이 2배가 늘어났어요. 원래 2011년도, 12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LG이노텍보다 매출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역전됐어요. 영업이익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삼성전기가 7, 8천억 대 6,600억이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LG이노텍이 3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물건 가격. 삼성전기는 8조 8천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투자한다 한다면 지금 삼성전기 안 삽니다. LG이노텍 삽니다. 애플 모멘텀 때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 방송 들으신 분은 삼성전기 관심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뭘 살지 LG이노텍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지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제시드려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LG 디스플레이하고 LX 세미콘을 구분을 했어요. 왜? LG 디스플레이하고 LX 세미콘은 이게 LX 세미콘이 LG 디스플레이에 그렇죠? 관련 회사 쪽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 함께 LX 세미콘도 좋아져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적자죠. 올해 적자납니다. 앞서 LG LX 세미콘 시책이 일부기 때 좋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좋게 나왔고 사상 최대 시책은 아니지만은 올해 영업이 1,900억 납니다. 단기 수익 1,462억 납니다. PER 6.2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적자예요. 시가총액 4조 3천억이에요. 9천억짜리예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도에 재무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증자까지 했잖아요. 여전히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전망인데 올해 만약 업황이 안 좋으면 추가적으로 증자할 가능성도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워낙 낙폭이 커서 반등 나오겠지만 반등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는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입니다. 작년도에 반도체 겨울 얘기하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 당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몇만 원 팍 내리고 그렇죠? 7월달 기억은 나실 거예요. 반토막으로 내리고 12만 원을 목표 주가 내렸나요? 20만 원대에서.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 급락 15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78,000원으로 내리면서 삼성전자를 사라 그러고 그 당시 그리고 유일하게 오버라이트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라한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모건 스탠리가 LG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때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11,000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를 팔고 LG 디스플레이만 사라. 모건 스탠리 쪽에서. 틀렸죠? 그애들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사신다 그런다면 LX 세미콘을 사셔야 되겠죠. LG 디스플레이 사신다 한다면 해서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뭐 디스플레이 쪽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분들은 추천은 아니에요. 선택 측면에서 이번 실적 발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선주요 뭐 잘 나가죠. 요즘 뭐 조선주가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고점이 지금 HD 현대중공업만 올라가지.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미포가 올라가고 있고 다른 기자재 종목들 태광, 뭐 성광밴드, 하나엔진이라든가 종목들은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째 횡보하고 있어요. 그다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째 주가가 횡보 쪽입니다. 횡보 쪽인데 일단은 실적은 다 좋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삼성중공업만 예상 실적을 약간 하회를 했습니다. 가이던스가 1,506억인데 1,231억 나왔으니까 예상 실적 이것만 하회 나왔네요. 자, 현대중공업 앞서 얘기했다시피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주에서 중간 지주회사 성격인 HD 한국조선해양 5,192억이 가이던스인데 8,500억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1,592억이 가이던스였는데 2,588억 나왔습니다. 이세요. 그 다음 현대미포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뒤늦게 주가가 못 와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엔진 회사들은 그럭저럭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관심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근데 주도주지만은 수익의 기회가 현재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일부 HD 현대중공업을 제약으로 좀 부진하죠. 부진한데 조선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주의 최근의 주가 상승은 물론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은 미국과 협력 관계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저는 간다고 봐요.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수렴할 것 같은데. 조선주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은 가이던스를 상회를 했고, 삼성중공업처럼 실적이 1분기 때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약간 가이던스를 하회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표를 직접 제가 작성을 하고 거의 저는 일주일 단위 내지는 거의 실적 발표 때는 그때그때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다 보면 이 주식은 얼마만큼 실적을 하향 조정을 했고 이 주식은 얼마만큼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야 추이를 압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다 삼성중공업을 제약으로는 다 실적이 상향 조정이 좀 됐어요. 자, 그러면 조선주는 내년도까지 지금 무조건 실적 좋잖아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앞당겨서 볼 수가 있어요.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진행되고 있으면 현재 조선주의 수주는 올해 현재 지금 1분기까지 약 30% 정도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48조 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올해 매출액이 16조 원이니까 그렇죠? 48조 원이면 3년치 정도의 수주 잔고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상대적으로 약 26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조 원. 근데 현재 하나오션이 올해 매출액이 12조 원이거든요. 12조 원이니까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년 6개월 정도의 수주 잔고를 깔고 있어요. 수주 잔고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이 수주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미국과의 어떤 조선 협력과를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부분이 조선업체에 대해서 실적에 기여할지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2026년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밸류로 보시게 되게 되면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에 대한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지주회사에 대한 할인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할인을 좀 받고 있어서 PR이 낮죠. 올해 9.1배, 내년도에 7.0배입니다. 나머지
현대중공업이 29배, 내연도에 21.6배예요. 하나오션이 27.8배, 34배. 예. 자, 대체적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HD 중간 주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평균 PER이 내연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20배입니다. 자, 20배, PER이 20배면 어쩌요? 조선산업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잖아요. 경기 민감 섹터가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증권 경력 거의 30년이 넘는데 경기 민감 섹터가 PER이 20배에 넘어가서 계속 유지되는 적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된 모멘텀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적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현재로 개인적으로 얘기한 자체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지 추가적으로 주가가 특히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따라사서는 안 되는 밸류로 본다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높은 수준입니다. PR,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PR 20배짜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선주는 가급적 일부 이제 차별할 때 차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도 한두 종목이 좀 나타나겠지만은 주도주 종목 중은 가급적 추경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구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사더라도 조정 구간 쪽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 주요 종목들 실적. 현재 뭐 배터리 회사들 3사 실적 발표 다 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주요 회사들 실적 다 발표를 했습니다. 부품 회사라든가 장비 회사들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2차 전지는 관심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요. 배터리 셀 회사 내지는 양극재 회사들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부품이라든가 그런데 특히 이제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자제를 해야죠. 업황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어제 나온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지금 투자를 지금 30% 줄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더라도 이쪽에 여기에 있는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에서 LG와 포스코 피첸, 에코프로피엔 이쪽 종목을 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보시면 실적들은 다 무난하게 나왔죠. 삼성 SDI만 예상 실적 적자 폭이 좀 늘어났고 3,190억인데 4,341억. 그 다음에 포스코 피첸 가이던스가 59억인데 172억 났어요.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2억 적자했는데 23억 흑자 전환했고, 에코프로는 가이던스가 없어서, 가이던스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하시냐면요. 가이던스라는 건 뭡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업종 담당자들이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올리면 그게 이제 가이던스가 되는 거죠. 가이던스라는 자체가 한 군데 증권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올리면 그 한 개 실적이 가이던스가 되는 거고, 예컨대 그 종목에 대해서 두세 개 증권사들이 최근에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렸다 그러면 그 세 개 회사의 평균치가 가이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많은 종목들 여러 군데 증권사가 분석하는 거를 그 자체가 평균치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있겠죠. 특정한 증권사 한 군데가 가이던스로 실적내면 상당히 왜곡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전망치가 없습니다. 전망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작년 1분기와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 또 4분기와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계절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한 거 있잖아요.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것들은, 가이던스가 없으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작년 1분기 때 가이던스가 없어 298억 적자 나는데 이번 적자는 14억으로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 적자가 흑자 전환했으니까 적자가 줄었죠. 작년 대비 이렇다. 뭐 LNF가 적자가 많이 늘어났죠. 가이던스가 720억이었는데 무려 1,4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적자 나면. 이 정도 적자면.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제가 분석할 때 2차 전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자가 많이 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자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적자 나면 증자 우려가 미쳐 있어요. 추가 적자 난다 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는 예상보다 적자는 좀 줄었습니다.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뭐예요?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무난하게 나왔어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안 좋게 나온 종목은 삼성 SDI하고 LNF 정도만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주가가 왜 못 가느냐? 주가가 왜 못 가느냐? 그럼 2차 전지를 얘기할 때는 제가 밸류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비교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것도 이제 실적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지만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제가 4월 17일 날 계산할 때 영업이익 1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상향 조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1조 6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거는, 이거는 실적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이거 가이던스인데. 제가 배터리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전기차, 물론 업황, 캐즘이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인플레이션 보조금 미국에서 받고 있는 생산자 세액공제 AMPC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AMPC 보조금을 못 받으면, 현재 가이던스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날 거다, 실적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AMPC가 적용된 거예요. 받을 거란 전제하에 계산해 놓은 거랍니다. 받을 거란 전제하에. 근데 작년에도 받을 거라 했다가 못 받을 거니까 수정한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AMPC를 못 받으면 올해 적자 날 수가 있어요. 왜? 1분기 때 영업이익 4천 얼마 중에서 AMPC 받은 게 3,500억이거든요. AMPC 빼고 나면 거의 적자거든요. 그러면 AMPC 보조금 받는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PER이 190이잖아요. 근데 못 받으면 적자 날 수가 있는 거고, 내년도에 받는다는 전제하에 3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는데, 못 받으면 현재 PER이 62.1인데 받는다는 전제하에 100이 넘어갑니다. 100이 넘어간다고, 여러분요. 100이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2027년도 같은 경우도 받는다는 전제 PER이 26.4인데 50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비싸죠? 네, 비싸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주가는 저도 떨어지지 않는다 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 제가 2차 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해 가지고 32만원대 매수, 38만원 정도 매도. 그 얘기를 하죠. 연말 정도 가면 시장이 올라가면, 물론 시장 올라간 가격이 지금 42만원 정도. 딱 지금 32만원 다시 내려왔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2만원에서 36만원, 8만원 사이에 아마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 실적은 좋게 나는데 왜 못 가느냐.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좋은 거 자체가 AMPC 적용 부분이다. 그걸 못 받는다는 전제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소재 관련 종목들은 어떠냐. 소재 관련 종목들도 실적은 턴어라운드인데, 이래요. 근데 포스코 피챔 흑자전환 했잖아요. 흑자전환 했어. 작년도 저도 좋아진다는 전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매출에서 증가되고. 올해 PER이 183배입니다. 내년도 76배입니다. 내 2027년도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 하신 분들 2027년도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6배예요. 에코프로 BM 1577배, 올해 120, 내년도에 120배, 2027년도에 54배입니다. LNF는 이제 올해 대규모 적자가 나서,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 2차 전지는 현재 2027년도까지 최소한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 현재 가격 기준에서.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제가 그렇죠. 근데 주가는 저도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고 있죠. 저는 기본적 분석 풀상으로 본다 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엄청나게 비싼데, 다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8분의 1토막 내지는 10분의 1토막 났으니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시장도 제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떨어지면 주가 가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차 전지 관련 ETF 보시게 되면 지금도 바닥이에요. 다른 지수들은 올라가도 못 갑니다. 이게 실적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장비회사까지 쭉 발표되면 다시 좀 더
개인 투자가들에게 좀 관심이어서 그래서 2차전지 전략은 제가 결론적 전략은 뭐냐? 트레이딩 매매다. 포스코 앞서 LG 제가 본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에서 32만 원대 매수, 36만 8천 원, 38만 원 정도 매도. 포스코 PCM 기준해 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그렇게 했었죠. 뭐 2차전지 시간을 통해서 한 4-5번 다룬 것 같은데. 포스코 PCM 기준에서 14만 5천 원, 14만 8천 원, 15만 원 목표. 연말 정도 가면 18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가 박준영 운용이 보는 기본적 분석산의 기본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옛날 가격을 생각가지고 목표 주가를 높게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밸류 자체가 높다. 근데 이따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엄청 많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CS인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적, 이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다시 넘어와서, 실적이 좀 1분기 때 좋게 나와가지고, 올해 연간 실적이 그래서 상향 조정이 됐다. 204조 원 나올 것 같다. 단기 순이익이. 작년도에 143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작년 8월달 이후에 계속 실적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되면서 다시 상향 조정으로 바뀌었다.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앞서 그러면 실적이 상향 주도한 섹터가 뭐냐? 반도체, 조선, 유틸리티, 건강관리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고, 표를 보여드리면 실감을 할 겁니다.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요. 결국 실적이 우선이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 상장회사들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204조 원을 증권사 쪽에서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나요? 143조 원이었습니다. 42% 증가한다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316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2021년 6월 달에 그때 2021년도에 191조 원 이익 났어요. 올해 204조 원 정도 이익 날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식 간다고요. 실적으로 봐서요. 실적이 좋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작년 연말 기준에서 자본 총계, 즉 자기 자본이 2,330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 204조 원 또 벌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204조 원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2,534조 원이 되겠죠? 204조 원을 더하면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에서 연말 정도 가게 되면 2,530조 원 정도가 코스피 상장회사들에 대한 자산 총계예요. 자산 총계입니다. 그래서 PBR이 몇 배냐 그런 계산 나오죠.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제가 봤더니 코스피 시가총액이 2,111조 원입니다. 그러면 2,111조 원을 2,530조 원으로 나누면 PBR이 몇 배요? 몇 배요? PBR이 0.83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PER은 몇 배냐? PER은 그렇죠? PER은 2,111조 나누기 204조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2,111조 원 나누기 올해 상장회사들 만약 이익이 단기 수익이 나게 되면 204조 원을 나누게 되면 204조 원을 나누게 되게 되면 자, 이래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도 지난번에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까지 빠질 때 PR이 몇 배라고 했습니까? 8.5배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10.4배. 10.4배. 작년도는 당기 수익이 143조밖에 안 나왔으니까 작년 연말 2,400포인트 기준에서 PER이 12.3배 정도 돼요. 그 다음 PBR이 0.83배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ROE는 자기 자본 가지고 단기 수익 나눈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작년도 자산 총계가 자기 자본이 2,333조에다가 올해 204조 원을 벌었으니까 나누면 돼요. 그게 8.4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333조 원에다가
102조 원 정도 플러스 해야 되죠. 반기에 벌어든 것 자체가 하반기 연간에 반영됐다 생각해서 그래서 ROE가 8.4입니다. 자, 우리나라 밸류에 올해 연말 가게 되게 됩니다.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자, 그래서 주가 제가 PBR과 ROE 관계 가지고 적정 주가 얘기를 했죠. PBR이 0.8이면 ROE가 8.4면 PBR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적정 주가? 8.4면 대체적으로 1.1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PBR이 0.83면 1.1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기본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주가가 얼마 가야 되냐? 그러면 30% 올라가야 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현재 2,500이잖아요. 종합주가지수 연말 3,200, 3,300. 기본적 분석을 보면. PBR과 ROE 관계 제가 PBR이 1배면 ROE가 8.0이 적정하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이게 기본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있어요. 이 주식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럼 뭘 사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뭐가 증가되지? 뭐가 증가되지?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143조 원인데 올해 204조 원이니까 60조 원 어디서 증가되지? 증가 많이 시킨 쪽에 SK 하이닉스가 10조 원 증가시키네요. 그렇죠? 작년도에 19조 8천억인데 올해 29조 8천억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작년도에 3조 5천억 이익 났는데 올해 7조 3천억 이익 난답니다. 약 그렇죠? 4조 원 가까이 증가되네요. SK 하이닉스하고 한국전력이 4조, 두 개에서가 14조 원 정도 증가시키네요. 나머지 금융주들이 약간 뭐 이렇습니다. 대신 HMM 같은 경우는 까먹고 있죠. 작년도 3조 8천억인데 이런 주식들은 못 가죠. 이런 주식들은 못 가죠. 역성장하는 주식들은 현대차, 기아차도 역성장이네요. 역성장이네요. 삼성전자도 작년 대비해서는 떨어지네요. 예, 떨어지네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당 EPS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예. 자, 그러면 실적 호전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예상 실적과 비교해야 된다 그랬고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영업이익만 보죠. 여러분 요즘 미국 기업들 실적 어때요? 미국 기업들 실적 보면 아주 철저하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증가해야 되고 또 향후에 컨센까지 좋아져야 주가 갑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져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감소하면 예상보다 주가 떨어지죠. 그렇죠?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되는데 주당 EPS가 예상 실적에 못 미치면 주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철저하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는 영업이익 기준이에요. 매출액도 안 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할 때 매출액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 순이익이 증가되는 종목을 산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 중심의 장이니까 그럼 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자, 컨센이 없는 기업은 전년 동기 정비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뭐 하시겠지만 현재 실적보다 미래 실적 방향이 중요하다. 그다음 선 반영이고 밸류션. 자, 그러면 미래 실적을 반영했다는 것 자체는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시장과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실적과 더불어서 자, 수출은 종합주가지수와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수출이 지금 1월 달에 저점 찍었잖아요. 이때 그래 종합주가에 저점 찍은 거예요. 예.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도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의 영향을 받았을 때잖아요. 그럴 때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이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중동이라든가 중국 쪽의 수출이 증가가 좀 되면서 전체로 증가됐어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무역수지 흑자가 4월 달에 49억, 3월 달에 49억, 2월 달에 42억, 1월 달에는 적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환율이 떨어진 것도 이 영향일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전개되면서 지금 환율이 오늘 1,400원대죠. 최근에 1,37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환율 떨어지고 있지, 실적 좋지, 수출 증가되고 있지. 관세 부분 자체에 대한 악재 영향력은 이미 다 반영됐죠. 주식시장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있어요. 뭐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고 언론에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국내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겠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지금 회사채 금리는 팍팍팍 떨어지고 있지 지금. 조만간 유동성 장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아직은 선물 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좀 나오면서 현물 수익을 사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아마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앞서 선행성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뭐 최근 이제 4분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수출 주도형 대형주가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4월 달에 우리나라 슈퍼모프에 수출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업종이나 종목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1, 2, 3월 달에 증가했던 종목들, 선박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그래서 실적 좋게 나온 겁니다. 자, 4월 달 품목별 수출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것 자체가 무선통신기기가 26.5%, 그 다음에 의약품이 21.7%, 화장품이 20.8%, 예, 선박이 17.3%, 반도체가 17.2%, 바이오 14.6%, 2차전지 12.7%, 철강 이래요. 나머지는 어때요?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차, 아마 이거 전기차 2차전지는 아마 소재 쪽인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쪽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계, 가전, 자동차, 감소죠. 가급적 이쪽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주도업종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관심 업종을 본다 한다면, 그죠? 화장품, 선박, 반도체, 뭐 이쪽 관련 종목이 이게 4월 달이니까 4월 달은 2분기 실적이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관심 종목은요. 관심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한국전력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작년도 영업이 8조 3천억, 이제 전기세 인상이 좀 됐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애국 투자가 계속 삽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이건 뭐 거의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차트는 안 보여드립니다. 이건 뭐 실적 좋은 것 자체 요금 인상과 예서 이제 원재료인 유가라든가 석탄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추가 요금 인상 없이 요금 인상 안 하겠죠. 예, 경기 방어지수 성격이고 또 배당이 이제 흑자 전환하니까 아마 올해 주당 1,700원 정도 배당할 것 같아요. 배당수 6.4%입니다. 그리고 아마 상법 개정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주가치 재원 차려서 어떤 신정부에 공기업부터 압박을 하겠죠. 주주가치 재원 차원에서 이제 이익이 나니까. 한국 가스공사도 이익 나고 오늘 뭐 KTNG도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됐더라고요. 그렇죠? PER이 2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 떴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거의 뭐 지금 2만 5천 원대인데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주식 같아요.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사셔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지주회사 종목 중에서 또 HD 현대, 조선기업 지주회사인 HD 현대를 예상 실적 거의 영업이 가이던스 한 20% 정도 증가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글이 좀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요. HD 현대인데 이거는 한국전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내용은 무시하시고요. 지주회사들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하니까 지주회사 쪽에서는 제가 실제 가장 좋은 게 당연히 하나가 이제 신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가 현대 같아요. 회사 배당금 많이 줍니다. 배당 수익률 5%가 넘습니다. 자회사인 현대 오일뱅크 상장 이슈도 있고 현대 로보틱스라든가 뭐 우량한 자회사들이 있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서 부품 쪽에서는 LX 세미콘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렇게 싼 주식도 얘기한 거지 현대코퍼레이션이죠. 주가 실적 엄청 좋게 나왔고요. 360인데 가이던스가 308억인데 369억 나왔고 PER이 2배밖에 안 됩니다. 회사도 배당 수익은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 인수에 신사업에 진출할 것 같고 실적 호전 종목 주가도 싸고 PER이 2배니까 엄청 싸죠. 했어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종목들 많습니다. 제가 몇몇 종목만 추려드린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 잠깐 5월달 시장인데요. 5월달 시장 계속 상승입니다. 4월달 바닥 찍었고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대형주가 아직 상대를 못 가잖아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아직도 많습니다. 3조 3천억 정도가 해소가 되거든요. 여전히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오늘 공매도 비중이 6%입니다. 시장에 영향은 없었지만은 6%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 2, 3%였는데 근데 공매도가 나온 종목들은 오늘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뭐 관련 2차전지 중심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대형주는. 그 다음에 일빈자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영향은 없어요. 다만 종목별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순환매 차별하고 반도체 증권, 지주사, 전력기기, 화장품,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정책 수혜진, AI 소프트웨어하고 신재생이 대선 정책 수혜지죠. 대선 정책이 아마 5월달에 핫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항상 제가 일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토마토 투자 자문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 주제는 5월 시장 주도주를 찾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